대표적인 여수를 만드는 큰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큰 박수로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 2023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화이팅!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화이팅! 대표에서 우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을 써오신 박람회장 공공활용시민연대 박혜석 위원장님 두 분의 주제 발표를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사절단의 에스코트로 제가 현지에 있으면서 그분을 에스코트하고 여기 와서 며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오늘 아마 제가 불려온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차민식 항만공사전 사장께서 저를 이쪽으로 이렇게 잘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는 경제발전론을 공부한 사람인데 왜 이 관광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왜 여수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세계가 막 그냥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관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속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 꿈을 꾼다면은 이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살고 싶은 동네로 이 지역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지역이 한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제가 해군 장교를 했는데 구축함을 한 1년을 탔습니다. 구축함을 탈 때 한 번은 서해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구축함이 한 번은 남해안에서 근무하게 되고, 한 번은 동해에 가서 한 번씩 근무를 하게 되면은 1년이 지나요. 근데 남해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배를 일단 타면은 내리지는 못하거든요. 약 이 45일간을 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그때 이제 아주 젊은 그 나이이기도 하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려수도라는 게. 그래서 다음에 저거를 우리가 만일에 세계적인 지역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과거부터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제가 경상남도 그 혁신위원회 국가의장을 맡았는데, 그때 제가 이 경상남도가 그 당시 경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거는 같지는 않은 게, 워낙 전통 산업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중화공업도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걸 할 때 저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관광 쪽에 관심을 가지자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냈던 게 생각을 했던 게, 만일에 한려수도를 이 세계적인 관광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경상도가 상당히 발전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원래 고향이 이 경상도입니다만,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요새 많은 정치적인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무슨 그렇게 이 분란을 일으키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2018년이 뭐냐면 제가 딱 한갑이 되는 해인데 이 이후부터는 제가 30년 이상을 이 지역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내가 살고 싶고 하는 세계 최고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 화개장터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하나는 한려수도하고 하나는 화개장터. 이 두 가지가 뭐냐, 결국은 한 지역만 보지 말고 더 크게 이 지역을 봐야지 결국은 나중에 이 여수 지역도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는 여수가 그러니까 한려수도의 한 축으로서 이제 됐지만 그때 이제 최도현 이사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에 의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앞으로 신금수강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여수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에 완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가 차츰차츰 이 지역을 세계적인 지역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되니까 한 세대의 정책이라는 게 가능하겠구나, 100년의 정책이라는 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린 것 중에서 하여튼 세계적인 지역으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엄청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써놓은 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재를 항상 보고 막 설명하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국에서 배운 건데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앞으로 이 관광은 세계적인 산업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변화해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 지금 세계적인 대전환기예요. 세계적인 대전환기라는 게 뭐냐?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조차도 세계적 대전환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세계적인 대전환기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세계적인 대전환기라는 게 뭐냐? 과거에 한 300년 내지 500년 동안 우리가 막 이렇게 달려왔던 목적이 앵간하게 끝난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학계에서도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뭐냐 하면은 300년 내지 500년 과거가 거기에 가장 커다란 목적의식이 부국강병이라고 보거든요. 부국강병.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단 부국이 됐으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키우고 했던 부국강병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끝난 거예요. 왜 끝났느냐? 부국. 지금 세계적으로 이 1인당 소득이 $10,000를 넘었을 때 10년이 넘었거든요. 세계적으로 $10,000가 넘으면은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실. 어떤 나라든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10,000가 됐던 때가 언제예요? 정 사장님한테 어디 술꾼이 도망가시려고 그러고 $10,000가 된 해가 1995년입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도 앵간하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옆에. 그리고 어디서 돈으로 사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약 30년이 지금 현재 보면은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물론 빈부격차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더 이상 막 이 물건을 또 만들어낼 필요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만들면은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더 커요. 아주 멋있는 물건을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끝나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막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앞에 진짜 나와가지고 너 한번 붙을래? 그럼 못해요. 핵이 있기 때문에. 핵을 한번 던지면은 세계는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역설적으로 핵의 억지력에 의해 가지고 이 전쟁이라는 효용성이 거의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왜 부국강병을 어떻게 이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왔냐면은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부유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정치적인 논리에서 여기 민주당에서 나오셨겠지만 그거거든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겠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민주화가 됐잖아요.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거의 대부분이 체제 자체적으로는 독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도 이 인권이 거의 대부분이 보장이 돼 있고, 물론 여러 나라에 아직까지 모자라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이상 누구를 그 도구를 해가지고 세계를 바꾸겠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국강병이라는 이 생각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주어진 걸로 이미 이건 당연한 거야 하는 생각을 갖지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하에서 세계적으로 린덤 소득이 $10,000가 넘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어진 부가 더 찌그러지느냐? 거의 안 찌그러져요. 위치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딴 나라는 어떻게 잘 살고 있지?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이제는 막 중국 그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관광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황명봉사 박사장님 이미 말씀을 했지만 세계는 이제는 국가의 영역보다는 어떤 지역에 어떤 매력을 가진 어떤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커다란 저는 목적 함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보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 1,000만 이상 도시가요, 중국이 13개예요. 13개. 우리나라는 서울 근교에 하나, 경기 서울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으로 가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오늘의 주제인 엑스포 박람회장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개념을 여러분들 확 바꿔야 된다고. 여기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뭐 10년 이내, 5년 이내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통영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 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 중턱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니까 멀리서 배에서 볼 때 저기 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확 다 막아버리니까 경관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민사회에서 하셔야 될 가장 커다란 거는 미관영향평가위원회를 빨리 만드셔야 돼요. 미관영향평가. 그래서 이거를 도시 개발을 할 때
왜? 딴 지역은 관계없는데 저는 여수하고 통영 그 언저리에 있는 거는 멀리 배에서 봤을 때 아 멋있다 하는 정도의 인식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미 깨뜨려 버렸더라고. 통영 한번 가보세요. 산복에다가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어요. 산 꼭대기 위에 그 저기 제일 위에 푸른 녹지를 봐야 될 그 지역을 다 깨버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시민사회에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미관 영향 평가를 항상 보면서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 물론 사회자산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실 거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진짜 이 지역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 지역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 미관 영향 평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수에만 함몰돼서는 안 돼요. 여수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함몰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 여수 출신의 세계적인 여러 인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즈맨 클럽이라고 2018년에도 경상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 그렇지만 진짜 이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국제 컨설팅에다가 아마 발주를 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워낙 여행을 많이 하셔보셨잖아요. 그러면 여수가 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어떤 비교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빌라 펜션 이렇게 멋있는 것들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투자해서 그렇게 가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는 미관 영향 평가하고 세계적으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 거냐 하는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관광하고 직접 관련돼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게 여러분 루블 박물관에 안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루블 박물관을 안 가보신 분 아직 안 가보셨군요. 꼭 가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루블 박물관의 상징 조각물이 상징 건축물이 뭐냐?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만든. 이 삼각형으로 만든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에 있는 화교인데 원래 중국의 소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104살까지 사셨는데 그 양반의 기내 그 건축물의 가장 컨셉은 삼각형을 가지고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게 뭐냐? 자기 고향에 왜 제가 와이즈맨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기 고향에 세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다가 소주 박물관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지었는데 그 소주 박물관의 개념은 중국의 개념을 가지고 안에는 완전히 지금 현대에서 가장 첨단의 시설들을 거기다가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합치시킨 거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와이즈맨 클럽의 분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서 여수에 함몰되지 마시라. 여수에 함몰되면은 여수에서 빠져 죽어요. 여수에서 살아나려면은 여수를 전 세계적으로 이 여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발굴할 수 있으려면은 세계적인 소위 얘기하는 여행의 인플루언서들을 모셔다가 이거는 어떻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라고.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몇 년 만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년 넘었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다 담대에 치시려고 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기틀까지를 마련해 준다면 그걸로서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몇 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냐면은 딱 30년 걸렸어요. 1984년부터 반도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빛을 보기 시작한 게 30년. 그러니까 산업도 30년인데 관광이라는 거는 30년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아주 관심 있게 봤던 게 일본의 나오시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여기 그냥 가셔버렸는데 여기에 지방장관, 그러니까 여수시장이 미쳐야 돼. 모든 걸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것도 여기다 갖다 붙이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개념이 테마파크를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고 싶은 동네, 내가 가보고 싶은 동네, 내가 머물고 싶은 동네, 내가 돈 쓰고 싶은 동네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막 무리하게 하시지 마요. 가령 간단히 아주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가 우리 최동영 이사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광양 이 여수 항만공사가 역할이 사실은 좀 줄어들잖아요. 산업 쪽이 좀 약화되면은, 그러면 그 여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각을 했죠. 연안 크루즈를 여수, 그 다음에 남해, 그 다음에 통영, 그 다음에 부산 한 일주일 정도 연안 크루즈를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그 연안 크루즈의 목적은 이 목적지는 두 가지. 하나는 골프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 그 골프장하고 섬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가 여러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될 거라고. 일주일 프로젝트. 그러니까 KTX로 여수로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부산 KTX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앞으로는 KTX 그 건이거든요, 교통이.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은, 여수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여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자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꼭 한번 해보시라.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뭘로 할 수 있냐. 제가 이 경제발전론을 가르치면서 어떤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러나 일종의 아주 철칙이랄까,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을 중시해요. 시장이라는 게 뭐냐? 막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뭘 생각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이 시장.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항상 봐야 돼요. 여수만 가지고는 이 규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관광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연안 크루즈도 규모를 좀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남해 터널 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 터널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순천, 구례 이렇게 연결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규모의 경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수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가 뭐겠느냐? 역시 물이거든요. 물하고 섬. 이걸 잘 도안을 해가지고 이 여수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밀어줘야 돼. 인센티브를 그냥 팍 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운영만 한다면은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여수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수가 우리나라, 일본이 지금 관광 입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일본이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게 한
한 지가 20년 채 안 돼요. 여수가 우리나라 관광 입국의 그 선도 지역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보는 긴 호흡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그리고 여수에 함몰하지 않고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요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더 필요하신 내용은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 시간이 남으면 또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람회장 공공활용 시민연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것을 민간 개발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지역사회 논란이 있을 때 공공활용이 답이다라고 하는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또 개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대에 어떻게 보면 여수선언 실천위와 함께 활동들이 박람회 특별법을 견인을 해냈고 또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YGP로 지금 여수 박람회장 운영이 이제 이관된 이후에 여수 박람회장은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개되고 이후에 박람회장 운영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이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여수 항만공사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이 박람회장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박람회장을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 후에 매각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박람회 재단을 만들어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수 동양 항만공사로 이관을 하는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해수부가 이제 항만공사를 통해서 해수부 산하기관의 항만공사를 통해서 박람회장을 새롭게 운영하겠다. 이제 민간 매각이라든가 이런 방침들을 철회하고 박람회장을 남해안의 어떤 거점 남해안 관광이나 마이스의 거점 시설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공공개발의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 이런 측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유지관리 기능에서 이제 해양관광, 마이스, 이런 항만 재개발, 이런 방향의 어떤 큰 거점 시설이 이제 박람회가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그 특별법 안에가 이런 내용과 정신이 지금 들어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관과 함께 우리 기재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새로운 인력을,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15개의 인력 티오를 준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박람회장의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이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주체 변경의 취지와 정신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 정신은 공공개발이고, 또 하나는 이 박람회장이 어떤 그 YGP와 지역, 또 우리나라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의 어떤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 그런 속에서 지역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회화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수 박람회장이 남해안 발전의 어떤 선도성, 또 남해안 공동 발전의 어떤 주도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핵심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방향이 앞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여수 2010년 여수 세계 박람회는 해양을 주제로 한 이 박람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이제 그 자산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이 박람회장을 통해서 다시 그 역사적 자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뭐 계속 이 매각 입장을 취해왔던 이제 기재부를 설득해서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해서 공공개발을 하기로 이 변환한 이 정책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람회장이 결국은 그 정부가 15명의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박람회장을 남해안 마이스의 거점으로 구축을 하고 또 그 거점의 가장 핵심 시설은 국제 컨벤션, 전시 컨벤션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해안 남중권의 마이스 거점을 여기다 구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사후 활용과 공공개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어떤 중요한 전제가 지금 되어서 이때까지 그런 논의들이 모아져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람회장은 이제 남해안 공동 발전을 선도하는 마이스 해양 관광 내저 도시의 거점 시설로서 어떤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과 마이스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들을 남중권 지역에 분배하고 공동 발전해 나가는 이런 이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여수에 지금 마이스 행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이스 행사들을 하고 싶어도 지금 여수에는 이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그동안 이제 마이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여러 학회, 뭐 협회 이런 이제 대형 어떤 행사들을 하려고 했던 이런 주체들이 결국은 이제 유치 실패한 이유들이 여기 대개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사 공간이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다, 연회장이 부족하다, 세미나실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런 학회들이나 이런 곳들이 뭐 서울 뭐 코엑스, 뭐 고향의 킨텍스, 부산 백스코 뭐 이런 많은 곳들을 많이 가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식상한 측면도 있지만 여수라고 하는 어떤 새롭게 떠오르는 해양 관광 도시에서 그런 마이스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이 니즈가 이제 각 그 학회 회원들에게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수를 찾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지금 마이스 행사들이 많이 가져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학회들의 대부분의 학술 행사들이 봄과 가을에 많이 이렇게 몰리는데 우리 여수 박람회장은 두 학회가 동시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규모 있는 국제 규모의 큰 컨벤션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컨벤션 시설이라고 하는 게 경제성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컨벤션 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은 사실은 그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스 행사 보면 그 마이스 행사에서 관광, 숙박, 항공 운송, 교통, 식음료, 쇼핑, 공연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이제 전후방의 파급 효과, 경제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마이스 산업을 단순하게 컨벤션 운영에 기준을 두고 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이게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여수 박람회장의 그런 이제 컨벤션 시설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을 접목시킨다면 어떤 지역의 큰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수시는 이제 국제 해운도시 여수 광양항이 있는 국제 해운도시이자 관광 휴양도시이고 또 여수 광양만의 임해공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임해공업도시이고 해양수산도시입니다. 우리 전남의 총생산의 약 30%를 여수가 차지하고 있고 전남 수출의 약 80%를 여수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는 중소도시이지만 사실은 경제 규모나 산업군으로 볼 때 광역도시를 능가하는 그런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남해안 남중권을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 어떤 풍부한 이런 그 마이스 산업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남해안 남중권 해양 관광 산업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사천에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우주항공청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흥은 또 우주항공 산업이 또 자리 잡고 있고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산업, 광양의 제철 항만 산업, 순천 광양의 신소재 산업, 장흥 보성의 친환경 농산물, 통영 고성의 안전수산물,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많은 회의와 전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특히 이제 여수는 이제 그 중소도시지만 대도시 이상의 풍부한 이런 숙박이라든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컨벤션 시설만 보완이 된다면 남해안의 어떤 새로운 마이스 거점의 어떤 최적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여러 지역의 어떤 풍부한 마이스 산업군이 어떤 전시와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여수뿐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광주 창원의 컨벤션 센터 굉장히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곳인데요. 광주 컨벤션 센터가 1년에 단기 순손실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컨벤션 운영에서는 적자가 나지만 과연 그 컨벤션 행사를 통해서 광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고 관광하고 음식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또 관련 산업의 어떤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20억, 30억 적자가 과연 그 지역의 적자일까? 이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마이스 컨벤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박람회장에 어떤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면 그것이 남해안 거점성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큰 의미를 가질 거고, 또 제2의 여수 박람회장을 개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대형 컨벤션 시설이 건립되어서 많은 우리가 마이스 행사를 하게 될 때 과연 여수시는 이제 그런 경제적 타격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입장에서는 시설 운영에, 그러니까 컨벤션 시설 자체로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컨벤션 시설에 운영하는 적자를 모두 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떠안아라, 이렇게 한다면 이 일은 사실 쉬워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수광양항만공사뿐이 아니라 전남도 여수시가 과연 이 컨벤션 시설을 운영할 때 이 발생하는 적자를 어떻게 서로 보전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시 컨벤션 시설이 1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규 컨벤션 시설이 지금 8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8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그 컨벤션 시설들의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여수보다 인프라가 뛰어난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수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뭐가 두렵나 좀 자신감 가지고 좀 속도감 있는 추진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약 조선비용이 2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1,300억입니다. 충북 청주의 컨벤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가 29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당연히 저희도 이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국비와 지방비 또 우리 YGPA가 어떻게 이런 비용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하는 이런 연구들을 해가면서 빨리 신속하게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마스터 플랜 안에는 좀 제2의 여수 박람회장을 만든다는 하는 측면에서 좀 큰 그림의 어떤 그런 이 마스터 플랜이 좀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남해안 거점 도시로서 남해안의 어떤 발전을 선도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그림의 사후 활용, 또는 여수항 재개발과 연계한 어떤 국가 예산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접목시키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국제 컨벤션 센터와 아까 우리 정영록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내 연안 크루즈의 모항,
뭐 또는 국제 여객선 크루즈 터미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고 거기에 이제 뭐 여수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좀 큰 디자인들을 우리가 이 마스터 플랜 영역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우리 그 항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공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랜드한 디자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여수역과 여수 강남이랑 사이에 지금 뭐 FG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역하고 국제관 사이에 있는 공원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지들을 가운데 국제 컨벤션 시설을 짓고 역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이런 구상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어떤 신북항에서 원도심을 잇는 어떤 엑스포 모노레일 뭐 이런 구상들 이런 것들도 이런 마스터 플랜 속에서 좀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제 신규 도입 시설들에 대한 연구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박람회장이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어떤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이게 완성도 높은 사고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이 정말 중요하고 또 남양 남중권의 남중권 지자체들의 어떤 이 지향과 의견을 같이 좀 이렇게 받아내고 또 이제 COP 33 유치 활동의 거점으로 이 박람회장이 어떤 이 재생산되는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YGPA와 전남도, 여수시 또 남해안 남중권의 지자체들이 어떤 큰 컨센서스를 이루게 된다면 저는 정부의 어떤 지원책을 유도하는 데도 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묶는 이런 이제 마스터 플랜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이런 어떤 새로운 돌파구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또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단한 컨텐츠를 박람회장에다가 이렇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박람회장을 어떻게 더 잘 가꿀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박람회장은 현재도 아름다운 건축 조형물과 바다가 있는 수단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야간 경관 조명과 작은 숲을 조성하고 사계절 꽃축제를 기획하고 또 시민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잔디밭을 더 확보하고 여기 박람회장을 들어오는 여러 가지 들어오기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런 어떤 도보 진입로들을 어떻게 더 확장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박람회장에서 와서 쉴 수 있는 쉼터의 역할, 이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박람회장은 지금 사실 뭐 군사 보호시설도 아닌데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이트로 관광객이 들어와서 모든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될 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 박람회장의 지금 운영 어떤 기준은 2012년 박람회가 개최될 당시의 기준으로 지금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30만 명, 40만 명이 들어올 때의 기준이고 지금은 어떤 이런 그 여수 시민들이 예를 들면 KTX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여수 박람회장에다가 차 주차하고 갑니까? 여수 박람회장에다 차 주차를 안 합니다. 왜? 주차비가 비싸니까.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박람회장은 그동안에 여수 시민들에게 아마 이런 친화도 조사 같은 걸 해보면 굉장히 외딴섬 같은 그런 아마 저는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YGK가 이 박람회장을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박람회장을 외딴섬에서 열린 공간으로 그런 개방성들을 확장하는 이런 고민들을 저는 이제 이 기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여수시의 여러 가지 관광 컨텐츠들이 박람회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면서 많이 식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여수 밤바다 이 하나 가지고 이제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 관광은 유행이고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제2의 여수 밤바다 미안 여수의 완성 지점 완성 공간을 이 여수 박람회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석 위원장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 세계적인 관점들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데 동의하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표와 그림이 있어야 또 그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지금 저희가 6시 15분부터 식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라도 강문성 후보입니다.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갑자기 그냥 많이 줄여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열심히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여수시에서 아니면 전남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전북까지 다니면서 방남지역 공원 활용을 위해서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5월 16일 날 정부에서 여수 한마공사로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좀 그 방향을 찾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거 보니까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아시다시피 박람회를 치면서 많은 SOC가 거의 뭐 완벽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박람회처럼 이렇게 SOC가 잘 돼 있는 데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드물고 세계적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박람회장 활용 이후에 세계 박람회 활용 이후에 그 방향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했던 게 유엔 기후변화회 당사국총회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도 좀 추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좀 같이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보니까 앞으로는 남해안 선벨트라고 해갖고 전라남도 아니면 경상남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 나가는 그런 그 전략 중량의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안 천도 그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전남도에서 그 중심을 여수에다가 둬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김영부에서는 생각을 갖고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커지고 앞으로 여수 광야 한반공사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여수하고 전남도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 박람회장이 이렇게 중심이 되면서 지난 2012년 이후에 여수하고 순천, 광양 아니면 또 인근 도시가 지금 비합도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COP 삼성이라든가 해양 거점 도시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만 저번 박람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도 중심 도시로 좀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7월 달에 전라남도 그 이청사가 또 개창이 되지 않습니까? 순천에. 거기가 한 350명 정도 들어오고요. 광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우주항공 벨트를 지금 그 구축하려고 있고요. 고흥 같은 경우 우주항공 지금 벨트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광양은 철강상을 중심으로 해갖고 광양을 키우려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인근에 여수 남해간 또 해저처럼 뚫리면은 전남 동물권과 경남 서수권이 상당히 앞으로 근접해지고 발달할 그런 영역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지금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남 서수권에서도
여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순천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경상도 도지사께서도 옆자리 COP28을 준비하면서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도 도지사와 함께 2012년도에 너희들만 이렇게 박람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발전을 했는데 경남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번에도 COP28 준비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요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여수남이 해저터널이에요. 그래갖고 해저터널을 적극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같이 합시다라고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 있으면서 경남지사가 그때 김경수 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 박람회를 하면서 그때 8년 만에 넘었잖아요. 그때 가장 큰 기회를 했던 게 여러 인프라는 있지만은 또 문화예술 K-POP 이게 상당히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박람회장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활용을 전남도에서도 보니까 문화예술 그 재단에서 그거 활용을 좀 하려고 이 재단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아마 그것도 바로 빠른 올해 내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화예술을 어느 정도 공간 활용을 하면서 또 창작예술도 하게 되는 그런 그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섬 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섬을 좀 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섬 박람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동소이한 섬은 지금 별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섬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특색 있게 키울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매년 전에 우리가 여기 이승필 관장 계신다면은 전남도에서 이승필 관장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갖고 그 문화예술 섬을 좀 키우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전남도에서 올해까지 한 50여 이렇게 50억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포인트도 좀 넣고 콘텐츠 좀 집어넣고 그나마 이렇게 조그만 섬이지만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전남도에서도 문화예술 특화섬으로 그걸 키우고 있는데 너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섬을 어느 정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 와이스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좀 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힘을 모아야 할 게 여수공항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하고 다 연관이 있다 보니까 국내 관광이 코로나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관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항공사가 전부 다 이렇게 국내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공항 항공사에서도 물어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수공항이 100만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공항 수익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항의 수익이 국내선만큼 안 나요. 국제선으로 나가야지 공항의 수익이 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항공사 제주항공부터 시작해갖고 몇 개 항공사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광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지가 되려면은 여수나 순천 인근 광양군의 곡성 앞으로 남해까지 같이 합쳐지면은 여수공항이 활성화되면서 국제공항을 좀 띄워야지 여수가 그나마 박람회장을 활성화되는 것이지. 전남도에서 지금 공항을 갖다 거점공항을 무항공항으로 하고 있어요. 무항공항 하다 보니까 여수공항 자체를 갖다가 투자를 거의 안 해버려요. 여수공항 투자를 안 했는데 모든 경제력의 한 60%, 한 70%가 전남 동굴교에 몰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전남도에다가 강하게 좀 요구를 좀 해야 됩니다. 여수공항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 공항 활주로든 연계 좀 시키고 기술도 좀 늘리고 하면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지 국제성이 들어와서 이게
그 박람회장이 살아남으로써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러한 상태에서는 전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국제공항을 무항에서 여기까지 오면 되지 않나 이렇게 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강민선 동행님을 지전 토론으로 모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에 함몰되지 않고 이게 어떤 남해안 전반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전환한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지정 토론자로도 도로 좀 와주시라고 초청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원님께서 전남도가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를 대표해서 백현수 의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활용에 의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5분 정도 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금희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수는 그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는 365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이 정말 그 수많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을 갖춘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한 여수시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 해양 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해양 관광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한 획의 시점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가 남긴 그 정신적인 유산이라는 여수 선언, 전 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해양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박람회 이후 그 세계 박람회장은 국립공원 오동도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형 콘텐츠를 갖춘 남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전천후의 복합 문화 체험 공간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지난 10년간 여수 지역 사회는 박람회 정신 계승과 주제 구현, 여수 선언 실천을 위해서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결의대회 개최와 중앙정부와 간담회, 박람회법 개정,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정부 책임하에 박람회장 사활용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서 여수가 주철영 국회의원께서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서 2022년 10월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박람회장의 운영관리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단체의 어떤 노력이 이런 성과를 크게 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공공활용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 시민단체에서 큰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만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사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 지금 여수시의회에서 그 8대 의회가 그 개원되면서부터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의회 역할을 주민의 대표의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번 6월 20일 제299회 그 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내일부터 이제 그 활동하게 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의 기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시의회에서 이번 그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제2의 세계 박람회 특수 효과를 창출한다는 의지와 책임을 갖고 정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공공활용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조성은 물론 그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박람회장 특위 활동 계획을 보면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공공성 증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공공성 증대를 위한 전국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여수 시민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공감대 조성 및 지지 확보, 인근 지자체와 해양관광, 마이스 해양 레포트 산업 활성화 연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조직 예산 공익 및 수익 사업 추진 체계 제도와 방안 마련과 박람회장 공공 활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도 하겠습니다. 박람회장 특유의 활동 방법은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람회장 공공활용 계획 수립과 방안 마련과 자료 수집, 의견 청취, 박람회장의 그 향후 이제 공공활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초청 토론회와 간담회도 하겠습니다. 그런 행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책자에 보시면 참고 1에서 5 쪽은 시간 관계상 그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국면에 발빠르게 여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꼭 필요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되어서 시민사회가 원하고 시민사회 자원봉사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세계 박람회 역사 최초의 시민 주도의 박람회였다. 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제2회 박람회를 열어가는데 우리 시민사회가 또다시 앞장서자라고 결의하고 또 오늘 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강영수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발제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 다양한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박람회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박람회다라는 이 키워드와 또 여수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그 박람회를 우리는 이루어낼 수도 없었겠지만 또 굳이 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왜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참여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세계박람회가 함으로써 그 여수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세계박람회 유치운동에 참여를 했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왔는데, 그것은 저희 시민들이 어쨌든 이 박람회를 함께 조직하고 또 그 주제를 어쨌든 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으로 정하고 그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방향을 잡아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했고 또 그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민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키워드로 여수 선언도 저는 어쨌든 빠질 수 없는 세계 박람회의 어쨌든 남은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여수 선언과 여수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아마 박람회 유치도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어쨌든 BI의 어필이 되었고 또 세계 그 회원국들의 어필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는 그 여수 선언과 여수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COP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 10년 전에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어? 라는 물음을 혹시나 받게 된다면 저는 또 그것이 큰 걸림돌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왜 이 사후 활용 국면에 다시 이야기하냐 라는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10년간 사실 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 허비하는 동안 사실 시민 참여도 없었고 여수 선언에 대한 고민도 실천도 없었습니다. 이제 물론 노력들 해오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우리 여수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여수라는 자원을 어떻게 잘 지키고 앞으로도 이 여수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잘 갈까라는 고민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난 10년간 우리는 여수를 너무 많이 의미 없이 소비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박람회 사후 활용 제2의 박람회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것이 저는 어쨌든 그 시민 참여와 여수 선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중심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되는데 저는 이 박람회장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 여수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림 속에서 이 마스터 플랜도 잡아져야 되고 그 속에 어쨌든 시민 참여와 여수 선언이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상에 우리가 매몰되었을 때 방향은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전제를 해주셔서 우리가 새겨서 가지고 가야 될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은 이제 한 4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역시 좌장의 직권으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곤란하겠지만 10분 정도 더 시간을 좀 할애해서 쓰도록 식당 측에 좀 연락 부탁드리고요. 해수부 차관님 위원장님이었고 그리고 지역사 여수시장이 되었고 두 분의 전문가가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천연시 전 여수 광양항만공사 사장님 그리고 순천대학교 교수님에서 그 여수광양항만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과정이 정말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수부가 이 방향을 정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또 기재부를 나중에 설득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희다고 해도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럴 수밖에 없지. 했지만 객관적인 두 전문가께서 이것이 희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제가 옆에서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포지엄에 특별히 해수부 차관님을 사실 특강으로 오늘 저희들이 섭외를 했었습니다. 초기에 차관님도 오시기로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묘하네요. 오늘 심포지엄 날에 해수부 차관님 인기가 다 됐네요. 그런 부처님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결단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기 지방세에 대한 감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 항만공사 내지는 이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서로 간에 이제 이심전심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그런 이관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거는 단순히 누구의 공이라기보다도 모든 영광은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기관장님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시민단체, 시민의 총영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뭐 저한테 그 질문하셨는데 잘 되어가고 있으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내수 광양 항의 항만산업의 일부로서의, 항만산업의 토대로서의, 플랫폼으로서의 여수 엑스포단지의 활용 방안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산업 자체가 확장되어 가면은 우리가 구태여 관광산업에 대해서 막 힘을 쓰는 것보다도 소위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되면은 여기 인구가 1000만의 인구로 도달한다면 어렵겠죠. 한 200만, 300만 여수, 광양, 순천에 그 정도의 인구가 모여들고 항만산업의 배후 경제 권역이 넓어지면 KTX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공항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마이스의 어마어마한 자원, 항만산업, 그리고 그 산업의 일부로서의 여수의 관광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관광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피렌체도 베니스도 나폴리도 로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역사지구가 있고 산업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관광산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산업지구로서, 우리는 여기서 산업지구로서 쪽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 어떤 조직이 이 지금 핵심에 서 있느냐. 누가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계산을 해내고 있는 계산센터이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이 안에서는 어떤 정화된 하나하나의 소규모로 되어 있는 분리할 게 아니고 이게 합쳐지는 융합되어가는 과정을, 혼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초점은 여기서는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두 번째 조직의 문제, 그리고 그게 중심 노드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다음 세 번째로는 광양만권의 지역사회에 영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뼈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이 이관을 받는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다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었다는 굉장히 뼈아픈 점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요. 아까 항만산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는 여수, 그러니까 광양항에 소속되어 있는 여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산업단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는 필연적으로 광양만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행정구역이 여수, 광양, 순천에 걸쳐 있다는 점을 필연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합쳐지도록,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민들께서 합심해서 압력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후 산업단지에 투자되는 여수광양항공사나 해양수산부가 투자하는 것이 여수 광양만권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합심하고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것이 행정구역상 순천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순천이 거기에 알마키식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것이 광양항만이라 해서 광양항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러나 행정구역이 여수에 있다고 해서 그것 또한 또 분리해서 나누는 그런 과거가, 조금 더 심란한 말을 쓰시도 그런 과거가 다시 되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네 번째, 앵커 프로젝트를 빨리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비전을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는 20년,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2004년에 시작된 북항 재개발, 부산항 북항 재개발이 20년이 된 지금도 그대로 아직 공정도로 크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서, 다만 그러면은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죽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앵커 프로젝트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합심해서 서로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앵커 프로젝트가 사후에 진행될 프로젝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얼른 생각할 때 앵커 프로젝트니까 지금 다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가장 좋은 지역을 먼저 찾으려고 하겠죠. 그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프로젝트 지금으로서는 대체로 한 두 가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컨벤션 센터인 것 같고요. 하나는 크루즈 쪽인 것 같으네요. 크루즈 타면. 다만 허장성세하지 마시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 그 5천 명이 타는 크루즈가 되어서는 안 되고 10만 명이 모이는 컨벤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장래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또 사후에 계속해서 결정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것은 항만산업의 일부로서의 관광산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역민, 그 다음에 활동의 선봉에 서 있는 주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자. 마지막으로 앵커 프로젝트는 빨리 진행돼서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엑스포 단지의 활용이 정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활용에 빠지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뭐 이런 정도 코멘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의 시행을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완성돼가는 시점이 있고 또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의 출발 원년이 되는 그런 출발선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우리 이상훈 대표님이 저희들이 또 얘기할지 못하는 점,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들어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공립대에 있고 또 공공기관에 있다 보면 이런 점은 또 조심해서 말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감없이 또 표출을 해주셔가지고 이상훈 대표님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최종현 이사장님, 박계선 대표님, 이런 시민단체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 네 분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 보면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부의 송상근 차관님이 정말 현실적으로 본인 일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민으로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교체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공을 꼭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 차관님이 없었으면은 이 인원 확보라든가 직접 고용이라든가 조직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해양정책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의 인터뷰에 임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수 엑스포가 유치돼서 뭐가 달라졌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엑스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수 발전, 여수 인근 도시의 발전을 20년, 30년, 50년 앞당겼다. 더 가장 돼서 얘기하면은 전라남도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어요. 일거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수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성박람회 유치. 성박람회 유치가 또 잘 되게 되면은 여수는 물론 지역 지자체 인근 도시의 발전을 저는 틀림없이 20년, 30년 또 앞당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COP 33 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결국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이러한 해저터널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성박람회 등과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요수가 가야 될 그림은 항만산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해양 자원, 섬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요수의 생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 시민단체, 결국 요수 엑스포 박람회장 공공활용도 결국 시민단체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출하고 또 일관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요수가 명실공히 남해안 해양 관광 레저벨트 중심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지한 가운데서 토론하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할 텐데도 시간이 갈수록 지금 계속 더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또 더 진지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시간을 좀 더 갖고 여러분들 좀 플로에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약속한 시간이 지금 훌쩍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발표, 소중한 주제발표를 해주신 정현목 교수님의 좀 다시 그 덧붙이시는 말씀 듣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덧붙일 말씀은 없고 대단히 큰 소득을 얻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방에 와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새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가 살고 싶은 동네 여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열기와 그리고 믿음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해양 시대를 열어갔다라고 하는 역사를 이곳 우리 여수에서부터 써낼 수 있는 그런 첫발이 되었다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바람.